이념형 사회주의 15번째 127페이지 박헌영, 신남철, 박지우, 김태준의 사상, 류승완 선인도서 출판. 책머리에 글은 생각을 밭을 가는 괭이이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생기꾼의 대지에는 이론과 실천이 얽혀있는 사상이 오로지 숨쉬고 있다. 농토성이가 곡괭이질을 하듯 글쟁이는 그 밭에서 사상의 뿌리를 캐낸다. 살아있는 사상은 시간이 갈수록 푸름을 더해간다. 현실에서 승리한 자들의 객관은 눈처럼 화려하지만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진다. 그러나 역사에서 패배한 자들의 눈빛은 별처럼 영원하다. 그 눈빛은 낡은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밥과 당신들의 땅과 당신들의 하늘을 위해서 싸웠노라.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김계남 장군이 끌려갈 때 농민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404페이지) 참고문은 2. 학술지 논문. 이병창, 일제 퇴각 이후 한국에서의 해결철학 연구사, 철학연구 50년,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해안 2003. 이사멸, 막스와 역사철학의 문제, 哲学研究 21, 철학연구회 1986. 이재선, 동학혁명의 문학적 지평, 문학사상 1994. 이순모, 교육적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哲学研究 26, 1990. 동양철학 연구방법 서설,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0. 조선 철학사에 적용된 유물사관, 哲学研究 23, 1988. 이항구, 열린사회의 유토피아,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2006. 이행훈, 근대 이행기 타자 이해와 소통구조, 개념과 소통, 한림대, 한림과학원 2009. 이현주, 조선공산당의 권력 구상과 조선인민공화국, 한국근현대사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임경석, 3.1운동 전후 한국민족주의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4, 역사문제연구소 2004. 국제선, 공산주의 그룹과 박헌영, 진보평론 2005. 러시아학계의 한국근현대사 연구 동향,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97. 임정혁, 식민지시기 물리학자 도상록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한국과학사학회지, 한국과학사학회 2005. 장신, 1919부터 43년 조선 총독부 관리 임용과 보통문관 시험,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2. 장세윤, 동북 항일연gun과 허영식,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 비평사 2000. 전명혁, 1930년대 초 코민테른과 미야케의 정세인식, 역사연구, 역사학연구소 2006. 전상숙, 사회주의 수용 양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주의 운동의 재고찰, 동양정치사상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정영순, 북한의 주체사상에 나타난 한국 전통 철학에 관한 내용 연구, 사림, 성대사학회 1997. 127페이지 2. 사상적 주체의 정립, 신남철, 박지우. 해방공간에서 조공그룹의 사상을 표현하는 저술들이 일부나마 출간되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일생을 감시, 수배, 체포, 투옥, 고문, 망명 속에서 보냈던 그들이 평범한 일상을 잠시라도 누릴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많지 않은 이 출판물들 가운데에는 체계적으로 철학교육을 받은 박지우, 신남철의 저술도 있다. 그들은 이론과 실천 면에서 이념형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볼 수 있다. 일제하에서 그들은 최소한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조선 독립을 염원하는 불령선인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그들의 학문은 제국의 질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다. 1932년 신남철 소속 조선 총독부 직속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관직 조수 관등 6등 1933년 박지우 소속 조선 총독부 직속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관직 조수 관등 6등. 그들이 제국의 학문 관료로서 보장된 영화를 거부한 1차적 동기는 민족적 양심과 학자적 지성에 입각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현대의 연구 수준에 있어 한국 근현대 사상사는 아직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성제대의 식민지 근대성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본인 교수들로부터 일본에도 이같이 비상한 학생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14 박지우는 127페이지 14에 대한 해석 14 김재현 월북 철학자들 시대와 철학 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0 134쪽. 이 논문에서 김재현은 박지우의 일제 말의 활동을 민족해방 운동가들과 일정한 연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지우는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철학사를 전공했다. 전공 과목 9단위를 이수하여 우, 유, 류, 량 3과목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고 졸업 논문 성적도 량을 받았다. 손정수, 신남철, 박지우의 사상과 그 해석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한국학연구 제14지,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5 197쪽. 당시 경성제대 졸업 논문 심사는 엄격해서 유급자도 나왔다. 김태준의 졸업 논문 성적은 그였다. 김용직, 김태준 평전 일지사 2007 55쪽 참조. 일본인 교수들로부터 일본에도 이같이 비상한 학생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지우는 이미 1934년 저우허 9년에 볼셰비키즘이 현대에 있어서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민 실천 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15
15에 대한 해석 128페이지 15 박치우 웨이지노 철학 哲学第二号京城昭和9年 17쪽 1940년 6월 22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에 그의 행적이 나타난다. 대학원 입학허가 경성제대 문학사 원学士 박치우 고대 철학 연구를 위한 대학원 입학을 허가함. 16 조선 총독부 관보 昭和15年 1940 6월 22일자 그러나 미남이지로 난次郎조선 총독이 입학을 허가한 제국대학의 학자 박치우의 고대 철학 연구는 치열하게 제국의 질서와 투쟁하는 학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신남철과 박치우 이들은 보장된 인생을 마다하고 민족주의자로서 혹은 사회주의자로서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주로 당시의 민족주의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기반으로 활동했는데 분단 이후 평가는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김일성 대학 초대 부총장을 지낸 제 러시아 짤 학자 박일은 광복 직후 북한에는 학자들이 부족해 김일성 대학을 창설하면서 서울의 학자들을 평양으로 비밀리에 입국 루베시켰는데 박치우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남부군의 저자 이태에 따르면 박치우는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빨치산 정치교육에 종사하다가 오대산 부근에서 사살되었다. 신남철과 박치우 이 두 사람은 자진월북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남철은 50년대까지 김일성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치우 또한 반판 김일성 노선을 취했다는 이유로 (49년) 숙청되었다고 한다. 혹은 남한의 빨치산으로 파견돼 오대산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129페이지 17 이한우 우리의 학맥과 학풍 운해 출판사 1995 105쪽 신남철은 1958년도에 병사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18 김재현 한국사회철학의 수용과 전개 동력 2002 100쪽 박치우는 1949년 9월에 인민유격대 정치위원으로 남한에 다시 내려와 빨치산으로 전사했다고 알려진다. 19 유해책 89쪽 강동 정치학원에서 이론분자로 활동하다가 빨치산 활동 중 태백산에서 사망하거나 서울대 사범대 교수를 거쳐 월북 후 김일성 대학 교수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내다 숙청당하는 신남철 20 손정수 신남철 박치우의 사상과 그 해석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203쪽 신남철과 박치우는 특히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을 대표하는 사상가였으며 두 사람은 항일 전쟁기 언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특히 박치우는 8.15 이후 창간된 현대일보 발행인으로 편집인 이원조와 함께 활동했다. 신남철, 박치우, 김태준, 이원조 등은 1945년의 조선학술원이나
1946년의 제1회 조선문학자 대회에서 서로의 실천과 사상을 교호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21 조선문학가동맹 건설기의 조선문학 협진인쇄공사 1946년 6월 신남철과 박치우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인식과 실천, 주체성의 논리 구조에서 보여주는 방법적 동일성이다. 신남철은 인식, 认识, 신체급, 身体及 역사, 历史에서 신체는 감성적 육체가 인실론적 활동을 완성함으로써 생기는 진정한 주체라고 정의한다. 신남철의 인실론적 주체는 박치우에게서 위기 극복의 실천 주체로 한 차원 고양된다. 위기의 극복은 사물의 주체적 파악의 최후 단계인 실천적 파악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22. 이만근 서양 철학의 수용 과정과 철학의 주체성 동원론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1988 113 내지 135쪽 이들의 사상 파악과 관련하여 실천 행로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헌영과 김태준의 행적이 비교적 분명한 데 비해서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에서 사라진 두 사람의 실천 행로를 재구성하는 것은 해방 공간의 사상사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23 130페이지 해석 성대경, 강만길 한국사회주의 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 1996 김재현 월북 철학자들 손정수 신남철 박치우의 사상과 그 해석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봉기 신남철의 철학사상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9 등과 본인들의 저술 및 잡지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한국 현대 지성사의 계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신남철의 사상적 역정은 다음과 같다. 신남철, 호, 량산, 이밍,申孟祖 1907년 본적, 경정부, 청진동, 경기 양평 출생, 부친, 신영국은 제한대국 육군법원 녹사, 판인관 역임, 삼남 이녀 중 장남인 신남철은 황현성과 결혼, 사남 이녀를 둠. 1926년 3월 중앙고보 졸업 후 경성제국대학 예과 3회 입학 24 신남철도 박치우와 마찬가지로 철학사를 전공했고 전공 과목 11단위를 이수하여 우2, 양류, 가3 과목의 졸업 논문 성적량을 받았다. 그의 졸업 논문은 브렌타노의 표양적 대상과 의식의 관계에 대하여이다. 손정수, 신남철 박치우의 사상과 그 해석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193 내지 196쪽 신남철의 최후에 대해서는 1958년 낡은 인텔리에 대한 사상개조 사업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으로 병사했다는 설과 김재현 월북 철학자들 128쪽 참조 1958년 3월 제1차 당대회에서 자유주의자로 비판받고 심적 고통으로 이해 사망했다는 설 봉기 신남철의 철학사상연구 17쪽이 있다. 두 설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 봉기의 논문에서 미확인된 북한 시기의 신남철 저작은 근로자 등에 수록되어 있다.
1931년 동교철학과 대학원 진학, 助手, 조선사회사정연구소. 조선사회사정연구소, 조선어 연구회 활동. 1932년 신싱 치료 편집, 1933년 철학연구회 활동, 1934년 철학연구회 공개 강연, 동아일보 기자, 신문의 조선연구의 방법론 발표, 미약계, 산자이, 루지주. 교수 사건으로 김태준과 함께 연행됨. 1935년 문예 비평 활동, 1937년 중앙고보교사, 신싱의 역사철학의 기초론 발표, 1945년 8월 조선학술원 위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조선독립동맹 환영준비위원.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남조선 신민당 가입, 조선학술원 기관지, 학술의 역사의 발전과 개인의 실천, 민족문화 논문집에 히라빈의 세계관과 소크라테스 각각 발표 131페이지 25번에 대한 해석. 이 책에는 신남철의 신분을 1946 5월 현재师范大学 교수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사범대학은 과도기 경성대학의 사범대학을 말하는 듯 하다. (1947년 2월) 조선과학자 동맹 결성 참여, 기소발제 논문, 현아의 과학, 정세화 과학자의 임무 발표, 1948년 남북회담 지지, 108인 성명 참여, 8월 해주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피선, 역사철학 출간, 1950년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서양, 철학사 등을 강의, 1955년 논문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 발표, 1957년 논문 연암 박지원의 철학사상 3월,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의 침략의 사상적 도구 9월을 근로자의 발표, 1958년 3월 제1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자유주의자로 비판받은 후 사망 추정. 신남철의 개인사를 보면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말 전의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공백 속에서 1930년대에는 침묵하고 있었다거나 일제에 소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설도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그 사정은 박치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해방 직전 왜 북경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강동 정치학원 시절에는 어떤 사상을 강의하였는지 등의 문제는 현대 한국 사상사의 공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글쓴이가 주목하는 신남철의 사상은 역사철학, 조선학 수립, 민족문화 건설론 등인데 역사철학은 박치우와 조선학 수립과 민족문화 건설론은 김태준, 박치우와 사상적인 교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신남철, 박치우는 경성제대 철학사 전공 2년 선후배 사이로 경성제대 조교직을 이어서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언론계에 있으면서 문예 비평을 함께 하였다. 신남철은 미약계 교수 사건으로 연행된 바 있으며 132페이지 26에 대한 해석.
징가오 트엄이 제2415 삼택 녹지조를 중심으로 한 셋내 적화공작 사건 검거에 관한 건 1934년 8월 31일 국사편찬위원회 신남철은 이 사건으로 김태순과 함께 연행되었다. 김용직, 김태순 평전 76쪽. 조선사회사정연구회 조선사회사 아니야 조선사 아마 어떻게 읽어야 되지? 조선사회사정연구회를 읽어야 되나? 철학연구회 등에 참여했고 27 찡종 징가오미 제 11,395 조선사회사 어떻게 읽어야 돼? 조선사회 사정조사연구소 조선사회 이렇게 조선사회 조선사회 사정연구회 이렇게 해야 되지. 조선사회 사정조사연구소 창립에 관한 건 1931년 9월 15일 이 사건의 연루자는 이강국, 박몽규, 유진호, 최용달, 이종수, 신남철 등이다. 징동 징검이 제1007호 철학연구회 조직에 관한 건 1932년 6월 15일 동아일보 1932년 8월 3일자 발기인 중에는 임화, 임원근, 배성룡, 이기영 등이 있다. 동아일보 하계면에 김태순의 논문에 대한 논평 기사를 싣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조선학술원, 조선문학가동맹,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과 독립동맹 환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해방 이후 박치우, 김태준 등과 늘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학술원의 활동이다. 신남철은 1945년 8월 16일 발족한 조선학술원 서기국 기획 조직위원과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는 조선학술원에서 그의 비중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치우 전석담은 실무진에 배치되어 있다. 28 김용섭 남북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2005 36 내지 39쪽 첨조 이 책에는 과학자 동맹 등 해방 공간에서 신남철이 참여하였던 학술운동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박치우의 회고에 따르면 이 당시 박치우는 중국 장춘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신남철은 제1회 조선문학자 대회에서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둘째 날 특별보고를 했다. 이 보고에서 신남철은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한 진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당면 혁명을 즉각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노선을 좌익 편향, 좌익 소화병으로 비판하고 있다. 29, 133페이지 29에 대한 해석. 이에 대해서 신남철과 박치우의 생각이 달랐다는 견해도 있다. 양자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노선에서 동일하나 박치우는 당시 조선의 과제를 전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대결로 보면서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신남철은 진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간파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았다. 봉기 신남철의 철학사상연구 154쪽. 그러나 당시 이 대회의 배경이 부르주아 혁명론에 입각한 진보적 민족 문화 건설을 위한 일종의 문화 통일 전선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당시 조선공산당 또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론과
프롤레타리아트 문화 예술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남철의 보고를 박지우와 대립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양자의 이러한 보고 문면으로만 보면 개인의 가치를 긍정하는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한 기조의 일치가 보이고 있다. 김용직은 신남철의 보고를 조선 공산당 노선을 충실하게 지킨 것이며 다만 그의 철학은 유물 변증법적 사관의 기계적 적용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김용직, 김태준, 평준 77쪽. 이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 비판은 구체적으로는 조공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명분 상실과 전술 운영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 향후 정세 전개에 대한 신중한 대응 등이었다. 신남철이 행한 박헌영 비판의 30 반기중 한국 근현대 사상연구 역사 비평사 1995 252쪽 참조.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민당에서 활동했던 김호성이 지도자론을 출간한 석 달 뒤 신남철도 지도자론을 발표했다. 30일. 이 글은 1946년 7월 신시다에 발표되었고 전환기의 이론 233 내지 241쪽에 재수록되었다. 그는 인민대중이 수긍하는 애지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인민대중은 애지 고결, 아이지 꼬지의 지도자를 대망한 지 오래다. 역사의 창조자는 인간이다. 그 인간의 지도자는 이 땅, 조선의 땅을 머더, 어트, 즈무인 따디로서 부둥켜 안고 우는 숭고한 애국자이어야 하며 헤라클레이토스가 호이플로이 또슈저라고 수만 많다고 업수히 여긴 포플루스 런민을 개년의 지년의 고역에서 해방하여 안식과 평화를 주는 혁명적 기적적 전위이어야 한다. 원로원 멤버나 국무대신을 꿈꾸며 비밀결사를 조직한 것이 아니었고 투옥과 도피의 연속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찾아진 감격의 날이었다. 32. 134페이지 32에 대한 해석. 신남철 지도자론 역사철학 241쪽 1946년 7월호 신시대에 발표됨. 1946년 7월은 조선 정판사 사건 이후 본격화되는 미 군정의 탄압을 피해 조공의 지도부가 체포되거나 잠적한 상태에 있었다. 시기나 내용적으로 보아 신남철이 지칭하는 지도자로는 박헌영의 행적에 가깝고 백남문을 염두에 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김호성이 출판한 또 다른 책 지도자 군상을 참고해보면 투옥과 도피, 특히 애지, 알지의 면모는 박헌영의 행적에 해당된다. 그는 공판정에서 동지 박순병이 고문으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썼던 안경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져 재판정을 소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간의 큰 화두를 제공하였던 것. 그 뒤 시는 정신병을 가식하고 석방된 뒤 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외로 탈출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혁명가 박헌영의 견인성과 담력을 보여주는 일대 모험이었던 것이다. 박헌영 씨는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대학을 마치고 곧 국제공산당의 지령으로 1932년에 상해로 가서 조선공산당의 재건 공작에 분주하여 그 성과가 커가고 있는 도중에서 또다시 검거되었다. 1939년 시는 추록하자마자
그 지친 몸을 효양할 새도 없이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여 그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라. 국내의 단속에 물샐 틈이 없는 삼엄한 경계와 무서운 탄압이 날이 든 그러한 환경에서 지하적으로 조직된 경성, 칭청, 콩그룹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이관술, 이순금 씨 등과 함께 인천서 운동의 전면적 전개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전 반일제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33. 김호성, 박헌영론, 지도자 군상, 대성 출판사, 당기 4279년 16 내지 17쪽.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틀에서 이념형 사회주의를 범주화한다는 것이 그 속에는 포함되는 사상가들의 견해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들의 견해 차이가 어떤 국면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차이의 문제의 성격과 질적 승위가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철이 백남훈과 정치 노선을 같이 하면서 제1회 조선문학자 대회에서 조공중앙과 박헌영을 비판했다면 그 비판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가령 신민당의 신민주주의론과 조공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론은 전술 운용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지만 인민민주주의론의 범주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남철의 비판이 전략적인 차원의 비판인지 아니면 전술적 차원에서의 비판인지 또는 정치 세력 간의 차이인지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신남철과 박치우의 보고가 기소를 달리한 것은 단순히 비판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 대회 직후인 2월 12일 창설된 국어문화보급회 유언 가운데 신남철과 김태순이 단 둘뿐인 기획부에 소속되어 있다. 34에 대한 해석 서울신문 135페이지 1946년 2월 12일자. 이런 사실들은 신남철이 백남훈을 대리하여 박헌영에 대한 전면 비판을 담당했다는 견해를 제고하거나 또는 그 비판의 성격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해방공간의 사상사 연구를 심화해가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렇지만 신남철, 김태준, 박치우 세 사람도 각기 다른 전공과 개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박치우가 직접적 실천에 나서는 쪽이라면 신남철은 전술적 신축성과 통일전선을 강조하고 있다. 융통성, 롱통싱 있는 전술적战术的 굴신성과 취선성과 인간성, 런젠더, 기미, 지웨이 맞나 이렇게 기미에 대한 슬기로운 이해와 사회, 역사적, 문화적인, 보편적 교양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구국, 지우지적인 자주 국가 건설이 지연 실패되어 가는 듯이 보이는 데 대하여 혁명적 대열은 그 소화병적 편향을 청산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혁명계단을 진보적 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이상 계급의 존재에 따라서 그 대변의 집중적 기관인 정당의 존재도 아울러 인정한다는 것은 위에서도 말한 바이다. 35 신남철 민주주의와 휴머니즘 역사철학 1946 서울출판사 216쪽 신축성과 통일전선을 강조한 신남철의 견해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역할 분담을 보여준다.